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널 합격서인데 오늘 하루 만에 핵심 이론 정리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80점은 최소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목적, 암기 프린트도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되는데, 목적은 시험에 최근 10년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번, 암기 프린트 1번은 거의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이제 무시하고 해도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어의정인데, 용어정이 지금 우리 파이널 합격서가 있고 요약집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요약집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요약집 페이지 맞나요? 요약집 우리 보던 거 3페이지 참고로 이 페이지는 참고로 하시고, 자,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다.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해 4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행정사법의 위반이라는 올해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행정사법의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1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를 완성한 때에는, 중개를 완성하려면, 이 중개를 완성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는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 된다. 단 권리금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게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소개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이다. 시험에 이제 그 밖의 권리가 한 10번 가까이 출제됐는데요. 특히 저당권, 이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에서 은행 융자 알선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커미션을 받아 먹는 것도 그건 중개보수이다. 왜?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대출 커미션을 받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저당권 알선하고 커미션을 계속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안 나왔지만, 그 밖의 권리에는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그 다음에 알선, 이게 있어야 중개가 된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보수는 중개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중개의 범주에 포함된다. 32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는 경매 넘어가지고 떼인 경우에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중개행위와 관련 없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 없죠.
만약 권리금 알선하다가 손해가 발생해도 그건 보험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있을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됐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은 주인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손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중개업소에다가 계약금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맡겨놓은 걸 실장이 직원이 떼먹고 도망갔을 경우에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례가. 자,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우리 시험에 주관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요거는 요약지 페이지라고 했죠. 여기 적혀져 있는 거는. 자,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이 되겠습니다.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것은 다 받아 먹어도 좋다 해도 그런 약속만 했다고 중개보수 초과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살인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죠? 살인미수도.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개업도 아닙니다. 중개업의 요소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 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취득해야 되니까, 즉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개업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시험에 합격했다면 공인중개사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시험에 자격을, 보통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옛날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2014년도까지는 중개업자라고 불렀습니다. 중개업자. 근데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꿨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별이 있는데, 종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던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거기 3번에 맨 위에 보면, 까만 별표에 보면 암기 프린터는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중개법인입니다. 중개법인. 지금 시험에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렇게 나오는 걸 구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개업공개사이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2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공개사 대상 O, 공인중개사 대상 X.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을 보면 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암기 프린터 7번에 있죠? 7번. 암기 프린터 7번에 있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5 빼기 2는 3. 5 빼기 2는 3.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등록증 사본을 500명 이상 제출해야 되니까 등록증 있는 사람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이렇게 하면 X라고요. 시험에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5 빼기 2는 3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 확보입니다. 공인중개사는 1명 이상. 암기 프린터 7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7번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웃기는 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할 수 없다. 좀 모순이죠. 말로 보면. 어쨌든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공인중개사이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시험에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하는 자인데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 따가지고 상무, 전무 되면은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상무이사, 전무이사 되더라도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가능하고요.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불가능하고 보조만 가능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보조원은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는데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이 가능한데 보조원은 제출 대행도 안 됩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전수, 결격사유, 요건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금이 비결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첫 번째 보면 있습니다. 개공 등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 등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예금이 비결 요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출제됩니다. 반드시 용어의 정의. 자, 다음은 공통사항이면 개공, 수공, 보조운. 보정 쓰면 다. 아, 예, 다 해당된다고요. 금쟁이는 다 보조운도 하면 안 된다고요. 전부 다. 개공 등은 개공, 소공 다 포함. 예, 소공, 보조운까지 다 포함해서 개공등이라고 합니다. 보조원까지 다. 예,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 요약지 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재 페이지는 아니고요. 교재는 그냥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이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농지 취득 자익 증명 대상,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자, 그러면 시험에 중개대상물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게 출제됐는데요. 이게 중개상물 아니다 했는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개상물은 토, 건, 입, 광, 공 5가지가 있었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건물이나 토지라 하더라도 중개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로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게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중개, 소개하려면 거래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서울시 재산 이런 거는 팔아먹을 수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나 다 해도 되고 꼭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게 권리금이죠. 권리금 소개하는 거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자격증 없는 사람 해도 되고 있는 사람 해도 되고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미채굴 광물, 무주부동산, 포락지 이런 것들은 국가 소유,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만들면 그 토지 원주민들한테 대토권을 주지요? 왜냐하면 대대로 물려받은 땅 돈도 싫다. 절대로 나는 안 된다. 신도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살 수 있도록 대토권을 주겠다. 근데 이 이른바 대토권은 아직 어디 받을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입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권리금은 아무나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꼭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트 이거 지금 오늘 핵심 비교서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이게 파이널 합격서 이런 거 수수료 받고 팔아도 된다고요? 아무나 해도 돼요. 이거는 꼭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금전채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우리 주유소 옆에 여기에 기름 넣을 때 기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요거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라서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당첨되면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른바 청약통장 이런 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 같은 거 이런 거는 불법입니다. 거래하면.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영미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지금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죠. 101동 101호 주고 뭐 102동 몇 동 몇 호 받는지 확정되는 게 관리처분 인가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중개대상물이다. 물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중개상물인데 또 분양권도 실거주 의무가 있고 뭐 몇 년 동안 전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 있고 그냥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중개사물 됩니다. 단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양권의 경우는 중개사물 안 되겠죠. 지금 택지지구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경우는 보통 입주할 때까지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중개사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다. 요거는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암기해야 되겠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입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인데요. 지목이 양어장이든 목장용지든 모든 지목, 개인 땅이라면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되겠죠? 지목과 상관없이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행위제한만 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중개상물 됩니다.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된 것, 전세권 설정된 것,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상물 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되어 있는 토지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 다만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이라도 중개개입 여지가 없는 게 증여계약, 기부채납 이런 거는 기부채납은 기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개개입 여지 없고 증여하는 것도 증여계약이지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게 개업공개사가 장남한테 증여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가 없죠.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니까. 원래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은 중개대상이 되는데 증여계약, 기부채납은 제외된다. 법률의 규정, 요거는 상속, 수용, 경매, 판결 이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그 자체는. 다만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증여받은 토지, 중개사물이죠. 받았으면 수정자거니까 상속받았으면 상속인거니까 중개사물이죠.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상물 됩니다. 지금 중개상물하고 용어 정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점유권, 법정지상권, 유치권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 없고요. 유치권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요. 질권은 동산, 권리질권이니까 중개상 권리가 아닙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이. 자, 여기까지 두 문제 나오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나오는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내용을. 자, 공인중개사 제도인데요. 시험 시행기간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에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시험에 사후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책심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마다 봅니다만은. 자, 그래서 핵심 정리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나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공고는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시험에 전년도 12월 말까지 X로 출제됐습니다.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왜 1개월이냐 따질 거 없죠. 그냥 암기해야 되죠.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취소하면 60% 돌려주고요.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그래서 빈자리 추가 접수를 받죠. 나중에 이게 반환받은 분들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둔다, 두어야 한다. X 출제됐습니다. 둘 수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 둘 수도 있다. 자,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즉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각각 문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만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시험에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어기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입니다. 지금 10월 달에 보궐선거 하는데 서울시 교육감도 보궐선거하죠. 그럼 전임자 남은 기간만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보궐선거는 전임자 남은 기간인데 단 대통령만 새로 임기 5년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은 정언, 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그 회의에 빠져야 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용역, 연구, 감정 다 돈 받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은 재척 사유,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에 3문제, 지금까지 한 게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절차입니다.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등록 절차라 하면 개업 절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할 절차. 자, 그래서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시험에 변호사는 자격 취득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X입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하려면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사무소를 따로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이어야 하고요. 일종건생,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건생, 이종건생,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도 미리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실무교육을 12월에 받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 교육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동국대, 건국대, 벤처대학원 대학교 협회에서 실무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벤처대학원 대학교도 제가 물론 뭐 하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교육 주기는 어떻게 돼요? 교육 주기는 그거는 지금 합격증 내줄 때 그 안내문 보내요. 주기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12월 달에는 거의 매주 해요. 보통 12월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안 해요. 대상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실무교육 몇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요. 아예 동국대 1년에 안 해요. 협회는 한 몇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매달 하지.
매달 하진 않고 서울에 있고 뭐 경기도, 인천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 여러 군데 합해가지고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잘 안 해요, 자주. 자, 이렇게 이제 자격증 취득하고 사무소 먼저 확보하고 실무교육 받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어디다가 등록관청에 제출하는데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비자치구도 구가 있으면 모두 구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면 수원시장이 아니라 영통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란 서울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자,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심사를 한 후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하는데 그 통지가 7일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트 2번에 맨 밑에 있는데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14일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시험에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한다 하면 X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합니다. 등록증 교부는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를 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받으려면은. 그리고 인장 등록도 사실은 미리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 전에.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인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그러니까 미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조문에는 보정 설정 인장 등록을 미리 해야 된다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등록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지만 사실상은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시험에는 사실상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저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법조문 보고 출제하다 보니까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를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중요한데요. 특수법인은 이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농협 등은.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 중개업 외에도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은 6가지 할 수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임원 밑에 근무하는 사원이 아니라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임원하고 사원이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나 사원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아무 말 없으면.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경우,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데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남의 건물에도 중개사무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다. 자,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지만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 기준에 한 개라도 미달되면 등록할 수가 없고요. 등록 후 등록 기준이 미달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돼도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 모조리 다 그만두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럼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지만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등록 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